가출하는 아버지와 쫓겨나는 어머니, 아버지와 밥상머리 대화. 아버지를 지금 8시 차로 전주행 직행버스에 태워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게 좀 돌봐줘. 부처님 오신 날을 하루 앞둔 2021년 5월 18일 저녁에 친정언니가 급박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는 아버지에게도 나에게도 미안했는지 아버지를 태운 버스 편에 싱싱한 바지락과 소고기를 함께 보낸다고 덧붙였다. 솔직히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했다. 아버지가 가출하면 언니가 달래서 집으로 보내거나 언니네 집에서 하룻밤 재워드렸는데 그날은 밤 근무로 모실 수 없는 형편이었다. 나는 집에서 미리 저녁 식사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남원에서 전주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다. 또 터미널에서 우리 집까지는 20분인데 가져오신 반찬거리로 요리하면 30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된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밤 10시 넘어 드실 수밖에 없기에 먼저 냉동실을 열었다. 얼린 다슬기와 마늘 조각이 보였다. 주방에는 조선간장과 미역이 상비되어 있었다. 우선 이 4가지로 다슬기 미역국을 끓였고 유정란 4개를 꺼내 계란말이까지 뚝딱 요리해서 오시자마자 밥상을 차려드렸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식사하는 동안 왜 집을 나오셨어요? 라는 핵심 질문은 피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싶은데 딸이 어려웠는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 말은 아마도 지난 50년 동안 1000번을 아니 10,000번을 넘게 들어왔다. 어렸을 적에 들었을 때는 패배주의자의 말 같았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었다. 아버지는 성향이 서로 맞지 않는 어머니와 다투기보다는 인내로 살아왔다.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힘들다고 수없이 하소연은 했지만 서로 참고 가정을 지켜왔다. 그런데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면서 평정심을 잃게 되었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습관처럼 집을 나오게 됐다. 저녁 대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화제를 돌렸다. 70대 후반인데도 아버지의 머리는 검었다. 타고난 흑발이 돋보였다. 난 아버지의 검은 머리가 참 부러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네 아들이가 외할아버지는 지금도 어렸을 적 뵙던 그대로 안 늙으셨대요.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일면서 대화가 이어졌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 내 마음은 50대 같은데. 맞아요. 저도 마음은 지금도 학생 같고 20대 같아요. 할머니와 외증조부께서 90대까지 사셨죠? 그러니 아버지는 충분히 110세 이상까지 사셔야지요. 아버지는 주무시고 난 뒤 다음날 아침에 좋은 컨디션을 회복했다. 저녁에 불안해하던 아버지가 아니라 다시 인자한 아버지로 돌아왔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는 언제나 큰딸에게 도움을 청했다. 나는 언니만큼 잘해드리지 못했어도 최선을 다했다. 바지락과 소고기로 아침밥을 차려드리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쉬는 날 늦잠 자라며 한사코 남원으로 향하셨다. 제정신이 돌아오자 아마 어머니가 걱정되었던 모양이다. 아쉽지만 부처님 오신 날 아버지가 부처님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실 거라 믿고 보내드렸다. 그보다 앞선 지난 4월에도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나가셔서 1박 2일 동안 집을 비운 적이 있었다. 그날 오후 내내 전화통이 불났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갔는데 집에 안 돌아온다는 어머니의 걱정 어린 성화였다. 나중에 안 일인데 아버지는 남원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스님 삼촌절을 찾아가셨다. 이렇게 서서히 아버지의 치매 증세는 가족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효녀인 언니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투실 때 아버지가 잠시라도 편히 쉴 거처를 마련해주고 싶어 했다. 실제로 남원 시내 원룸을 알아보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바뀌었다. 아버지는 타인들에게 자신의 이상함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이후로는 화가 나도 악착같이 집에 계셨고 어머니를 쫓아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한 번씩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와서 바람을 쐬었다. 평소 손님들이 찾았던 물건도 조금씩 샀다. 짐이 많을 땐 언니나 남동생을 불러 자동차로 같이 집에 들어가곤 했다. 자녀가 동행하면 다시 두 분 사이엔 평화가 찾아왔다. 어쩌면 아버지가 어머니랑 다툰 기억을 못했을 수도. 아버지는 더 이상 부처님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언니가 보내준 싱싱한 바지락을 삶아나 혼자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 생각이 스쳤다.
세 딸을 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행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순진한 딸들이 가끔 실수한다. 아버지가 힘들어할 때는 아버지 편을 들어줘야 하고 어머니가 힘들어할 때는 어머니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반대로 할 때가 많다. 부모님도 이성적으로는 딸들이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직접 당신 편을 더 안 들어주면 마음으로는 서운해한다. 애가 되어가고 있다. 힘들어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다. 엄마, 난 이 서방과 속상할 때면 일기를 쓰는데 마음도 정리되고 책 쓸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 라며 어머니께 일기 쓰기를 권했다. 어머니가 의외로 순하게 대답하셨다. 나도 옛날부터 쓰고 싶었어. 지금이라도 써볼까? 그래요. 귀한 엄마 인생 자료야. 어머니와 전화를 마치고 곧바로 데디북과 마미북 세트를 주문해드렸다. 일기를 쓰면서 어머니 인생을 잘 돌보길 바랐다. 어머니와 통화하는 동안 아버지가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오남매가 보는 단톡방에 안심하라 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는 부모님 행동이 바라보기만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 고민하고 있다. 라며 좀 진지한 의견을 줬다. 나는 오늘은 일단 아버지가 무사히 귀가한 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휴일이니 좀 쉬자 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그런데 언니가 그간 준비해온 생각을 계속해서 쏟아냈다. 언니에게 고맙고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나도 바로바로 답장을 이어나갔다. 더 이상 감사하게 생각할 수 없어. 아버지 폭력은 반복될 것이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폭언과 폭력 해결책 우선은 격리이긴 한데 핵심은 엄마의 선택. 어떻게 엄마를 설득할 것인가를 고민 중. 아버지도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해야겠고. 아버지가 지난번에 스님 삼촌절에 자발적으로 가셨으니 스님 오빠 절은 어떨까? 우선 한 달간이라도 격리하면 좋겠는데. 내가 오빠에게 전화해 볼까요? 오빠는 나중에. 엄마의 의사가 첫 번째. 엄마가 나올 수 있게 방부터 하나 구해드리고 싶음. 아파트 월세라도. 엄마는 집 안 나가요. 55년을 참고 살아온 세월인데 명예를 고수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나가시는 게 더 좋지요. 나도 제발 아버지가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불가능. 아버지를 서운하지도 화나지도 않게 엄마를 격리할 방법 물색 중. 두 분 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니까. 언니가 환자 돌보랴, 가족 챙기랴, 친정 챙기랴, 아픈 동생들까지 챙기느라 고생이 많아요. 엄마를 입원시키는 것도 한 방법. 심장 검사차 병원으로. 내일 알아봐야겠네. 그 즈음 언니가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은 게 있었다. 마을회관에서 맥박을 쟀는데 다른 이보다 맥박이 반절밖에 안 뛴단다. 스님 오빠를 제외한 4명의 형제가 보는 단톡방인데 여동생과 남동생은 침묵했다. 아버지의 폭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글에 다들 놀랐을 것이다. 나는 항상 친정에서 난리가 난 뒤에야 부모님 소식을 듣기에 부모님을 약간 낭만적으로 바라봤다. 언니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이었고 육아로 10년 이상을 친정집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서 부모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가 어머니 심리만 잘 읽는다면 언니는 어머니 심리는 물론 육신 건강까지 정확히 간파했다.